우리는 또 역시 찰스 슈왑도 열심히 사서 지금 5등 배드베스 비욘드라고 이제 밈 주식 12등 안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TORM이라는 영국 에너지 운송 회사도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보고, 그럼 이제 물류가 좋아지잖아요. 에너지 물류가. 그러면서 이제 또 기름값도 올랐고, 그 다음에는 금융주 쪽에 아직도 베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들, 벅스 해스웨이나 뭐 JP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들이어서 그쪽에 3배짜리들을 계속 사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지역은행 ETF, 그다음에 찰스 슈왑도 사고 있고, EAFE라는 미국이랑 카나다를 제외한 ETF예요. 그쪽만 지금까지 고평가였다. 이제 로렌스 서머스 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연준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딱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맨 꼭대기 두 개가 5.25로 바뀌었고요. 근데 12월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시면 똑같아요. 4.5. 1년 이하 쪽은 올라갔고 오히려 1년 뒤에 긴 쪽은 다 내려갔어요. 또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 결국은 침체 우려를 하고 있다. 이제는 또 시장 정리를 해보고 어떤 데이터들이 숫자들이 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일 좀 이번 주에는 순매수 동향에서 새롭게 막 바뀐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또 역시 찰스 슈왑도 열심히 사서 지금 5등 매수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배드베스 비욘드라고 이제 밈 주식 또 그 12등 안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TORM이라는 영국 에너지 운송 회사도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보고, 그럼 이제 물류가 좋아지잖아요. 에너지 물류가. 그러면서 이제 또 기름값도 올랐고, 그러면서 에너지 선박 회사도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번엔 보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매수한 종목은 없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로 이렇게 되게 분산되게 잘 사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금융주 쪽에 아직도 베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3배짜리 이제 금융주, 저거는 그래도 이제 우량주들, 벅스 해스웨이나 뭐 JP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들이어서 그쪽에 3배짜리들을 계속 사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지역은행 ETF도 또 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찰스 슈왑도 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은행주 쪽을 다 많이 사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눈에 띄는 거는 EAFE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iShares 중에서. 그게 뭐냐면 네. 미국이랑 카나다를 제외한 ETF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미국 주식 쪽을 팔고 미국 주식 밖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리서치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외사 리서치 중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바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랑 카나다 주식만 파는 거죠. 그쪽만 지금까지 고평가였다. 그래서 그쪽 밖에 있는 주식들로 사는 ETF가 이미 나와 있는 ETF들이 있고, 그 지수들도 이미 MSCI에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 링크되어 있는 EFA라는 ETF를까지도 사고 계시다. 한 900만 불 정도 사셨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롱텀 투자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ETF 같은 경우는 되게 대형주들로만 샀기 때문에 네. 그 나라 아닌 대형주,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애플, 구글이 다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네. 글로벌 예. 이제 사면은.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없는 ETF도 얼로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배분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매매하는 쪽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매매하는 1등부터 5등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테슬라부터 예, 3배짜리 반도체, 3배짜리 나스닥. 그걸로 1, 2, 3, 4, 5등은 항상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테슬라 3배짜리 반도체, 3배짜리 나스닥. 나스닥 예. 사는 거, 빠지는 거, 오르는 거 두 가지 다 네, 롱숏. 예. 그래서 이제는 숏 쪽도 되게 베팅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네. 오를 것 같으면 뭐 롱 ETF 사고 내릴 것 같으면 숏 ETF 사고.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서도 롱숏을 다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의 5위까지 중에서 변화가 있으면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이게 매매 금액으로는 바뀌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움직이는 거 가지고 하루에 뭐 1, 2% 정도는 충분히 매일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기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다 좋고, 그런데 또 특히 한국하고 관련된 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좀 그거는 그래도 아는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그러세요. 네. 보면. 네. 그래서 전기차. 결국은 반도체 쪽에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다. 또뭐 전기차 이런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한번 리뷰를 쭉 하기 전에 네. 이제 로렌스 서머스 그 예전 이제
장관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이제 어디서 이제 프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거를 또 블룸버그에서 뉴스화 시켰던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한 줄이 있었던 게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연준이 매우라는 단어를 2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연준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멀한 결정이 아니다. 평범한 결정이 아니다. 이 느낌의 코멘트를 하셨어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다가오는 FOMC를 얘기하는 건가요? 다가오는 FOMC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저는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거나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얘기했던 거랑 반대로 해야 되면은 의사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이나 앞으로 몇 달. 네, 몇 달 후에, 내에 네. 그런 내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저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도 잘못하면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저 기사 좀 봤는데요. 뭐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네가 내릴 네. 수밖에 없는 느낌이다. 예, 예.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이제 인플레가 안 잡히면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계속. 네. 그랬는데 인플레는 많이 내려가진 않는데 네. 그나마 이제 숫자상으로 내려가겠죠. 이제 6월 달까지만 네.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제 잡혔어 그러면서 내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로 보면은 월로 봤을 때는 0.3이 계속 안 내려가면 0.3 이하로 안 내려가면 이자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0.3만 해도 3.6인데 1년이면 그러니까 그걸 못 잡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네. 이제 어려운 의사결정이 되겠죠. 네, 단순 무식하게 하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보시면은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렸어요. 내리다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르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보합수 정도에 끝났는데 네. 결국 이제 월요일서부터 보시면 이제 고용 데이터들이 줄줄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졸트 나오고 ADP 나오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금요일 날 휴장이면서 실업률 나오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면서 뭐 계절 조정을 다 바꿨다 뭐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했는데 저장 별로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면서 네. 침체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장제 주문 같은 것들이 나빠지게 발표가 되면서 결국 침체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줄줄줄 내렸고 그러면서 침체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표들이 나오니까 금리는 계속 빠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침체액이 더 나오니까 미국 달러조차도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확 내렸어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매파 계속이었던 이제 블러드 나오셔가지고 이제 괜찮다. 금융 스트레스는 그래도 완화됐다. 네. 그래서 은행 쪽은 괜찮은 것 같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다. 그리고 신용경색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 갈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줘서 리바운드를 하면서 끝난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목요일날 문을 닫았지만 우리나라는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되면서 외국인이 8,800억을 샀어요. 올랐죠. 네. 그 결국은 삼성전자가 뭐 거의 적자 발표나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8,800억을 사주면서 4%가 이상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이나 삼성전자 움직일 때는 원달러도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게 그 다음 날 미국 시장에 반영이 원래 됐던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미국은 없었잖아요, 장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기술주들은 저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라는 부분이 되게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못 다뤘던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고용 보고서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소화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네, 봐야 된다 반영을 했는데 하겠죠. 그거 마지막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발표가 된 마지막 건가요? 고용 보고서는 뭐 네. 이미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내려가고 고용은 나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하는 거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이 나빠지는 거라는 거는 졸투서부터 쭉 나와서 침체라고 계속 위고 내려갔던 건데 금요일 날 이제 실업률이 의외로 안 올라가니까 이제 오히려 금리는 확 위로 올라갔어요. 끝에 그 아주 잠깐 동안에 선물 시장은 열렸었거든요. 그 열린 시간에 이제 나스닥 선물들도 좀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 금리가 상태에서. 처음에는 내리더니 다시 또 올랐더라고요. 네, 확 올랐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내리는 거는 뭘 보고 그러니까 오른 내리는 건, 것도 예. 아주 잠깐 내렸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은 외환 금리 시장이에요. 네, 외환 예. 금리 시장 쪽을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그때 저희 나오자마자 바로 뭐 또
오펙 감산한다고 난리쳤었잖아요. 지난주는. 그래서 맞습니다. 매번 월요일마다 난리치는 뭔가 하나씩 있었는데 네. 이번 주는 없어서 더 오히려 이렇게 좀 얘기해서 보면은 네. 이제 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 첫 번째 사우디가 감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당연히 유가는 당연히 올랐죠. 네. 그러는 와중에서 결국 PMI 쪽에서 되게 나쁘게 나왔어요. 제조업 업황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 얘기가 더 심하게 됐고 거기다 공장제까지 같이 나오면서 더 이제 심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하고 이러니까 이제 고점은 확실하게 찍은 느낌? 그러면서 계속 침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빠졌죠. 그러고 나서 쭉 옆으로 가시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날짜 쭉 옆에 이제 휴장이니까 일직선으로 옆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고서 장 오픈 딱 하자마자 위로 막 올랐죠 금리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렸다고 보신 거 아주 잠깐 동안만 내렸고 아, 그 다음에 그런가요? 바로 그냥 다 네. 상승으로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오히려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러니까 유로 같은 경우도 주 초반에는 굉장히 유로가 강세였는데 후반으로 가면서는 그 강세들이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원달러였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일주일 동안 원달러가 왜 나머지 통화들이랑 저렇게 반대로 혼자서 그 아래쪽에 가 있는지,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0.7% 강세였고, 그 다음에 호주 달러도 0.5 이상 강세였는데 원화만 0.5 이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 대비 한 1% 이상 이제 나빴어요. 네. 예, 빠진 거여서 그게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통 저렇게 해서 나와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원달러도 당연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워낙 강세가 됐던 건데 네. 오히려 지난주는 이제 어쨌든 휴장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워싱턴이 하시면서 네네. 여러 가지 얘기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국 이슈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기름값이 처음에 이제 감산한다고 확 올렸는데 걔도 줄줄줄 조금 이제 좀 빠지면서 끝나긴 끝났어요. 많이 빠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어느 정도는 미리 선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네옴시티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 경기 침체 돼버리고 나면은 유가는 더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자기는 나름대로는 이제 어쨌든 수급을 조절하면서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종목 변동주 좀 네, 종목 변동 맞아볼까요? 보시면 네. 제일 눈에 띄는 건 테슬라죠. 네. 그래서 저쪽 혼자서 이게 녹색으로 잘 가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반도체 쪽 마이너스 쭉 보이고요. ASML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삼성전자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 그 차량 가격 또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진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실제로 많이 안 팔렸는데 생각보단 가격 낮췄으면 많이 팔렸어야지. 네. 뭐 이러다가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네. 주간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가 공장 네, 소식도 기검정 또 있더라고요. 짓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 또 뭐 또 이상한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의외로 또 대만 얘기도 또 하고 뭐 이러고 네.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정치도 얘기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X 말고도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또 대만에 제공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또 이 원래 이제 중국 편은 듯 했는데 또 조금 애매한 얘기도 또 해버리셔가지고 네. 또 하여간 이제- 머스크가 말을 많이 하면 테슬라 주식이 네, 별로 힘듭니다. 안 이제 좋죠. 지정학적 리스크에까지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뉴스들도 조금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들 저희가 이제 계속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페드와치 보시면은 이거는 지난주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지난주 거고 한 장 넘긴 요 차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네. 가져와서 이제 두 개를 예, 비교해 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로 계속 유지한다라는 분위기로 7월까지 쭉 똑같았고 네. 그다음에 4.75, 4.5, 4.25, 4.0 맨 마지막에 3.5 두 달이었어요. 7월 달, 9월 달. 네. 그랬는데 이번 주 딱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맨 꼭대기 두 개가 5.25로 바뀌었고요. 확률상 제일 높은 구간이. 네. 그 다음에 5%로 돼 있는 부분이 두 개로 늘어나고 근데 12월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시면 똑같아요. 4.5. 그러니까 네. 바뀌는 듯 안 바뀌는 듯 했는데 1년 이하 쪽은 올라갔고 오히려 1년 뒤에 긴 쪽은 다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완전 쇼텀하고 2년짜리만 해도 또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단기는 오르고 장기는 내리는. 그러니까 장기는 내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침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금요일 날 확 바뀌면서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저게 확 바뀌어버린 네. 거예요. 원래 저쪽으로 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5.25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앞쪽은 1년짜리까지는 위로
25bp 정도로 반영하면서 올렸고 1년 뒤쪽은 아직도 오히려 침체 쪽으로 보면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더 올렸다가 더 빨리 빠져야 되는 거네요. 저 말이 다 맞다면. 다 맞다면 7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25bp를 올렸다가 7월 달부터 다시 인하하는 예, 걸로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페드와치는 이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워낙 막 변동성이 심해요. 변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네. 페드와치 확률은 그냥 채권 가격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막 저게 모든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채권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장단기 금리차가 줄었냐 이제 늘었냐라는 차이에 따라서 그냥 페드 저 확률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얼마냐? 그랬을 때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맞습니다. 금리도 그런 식으로 그냥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 같은 경우도 그 지난번 FOMC 때 했던 점도표인데 저 빨간색 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조금씩 변화를 시켜줘요. 계속 그 앞쪽에서 반영됐던 부분들을. 네. 그래서 보시면은 24년, 25년은 오히려 조금씩 내려갔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지난번에 찍히는 날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내년 24년도 12월 달에 확률 분포 지난주 거, 이번 주 거거든요. 위에 게 지난주 거, 밑에 게 이번 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보시면 23.8%에서 25.5%로 오히려 더 늘어났죠. 3.25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3.25 쪽으로 더 포커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었는데 3.25 그러니까 3.0, 3.25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던 게 약간 더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더 움직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로 보면은 단기 쪽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있는 우려 이 생각들은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장기 쪽은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침체 우려는 아직 없어진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가 지금 3.97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거 뭐 실적 나온 것들 고용 지표들은 대충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독일, 영국, 홍콩은 휴장이고요. 네. 오늘 그다음 미국 이제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금통위에서 뭐 동결하는 걸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워낙 이제 요즘은 코멘트를 너무 잘해주셔서 코멘트를 잘 듣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주에 코멘트도 좀 하겠네요. 하시겠죠. 네, 요즘 인기 좋으시니까 하시겠죠. 지난번에 안개 속 그 안개. 네, 안개 속 코멘트 네네. 되게 잘하시고 네네네.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전 잘 안 보는데 이번 거는 좀 재밌게 잘 투자 인사이트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중에 분명히 물어보겠네요. 안개가 거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PI 뭐 중국, 미국에서 다 CPI들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네.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PI도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짜가 이제 실적 발표되는 거를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시티,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다 나와요.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 실적 발표가 이제 그 은행권 어떻게 됐냐에 이제 코멘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이 CPI하고 들고요. 같이 나오네요. CPI는 다 전에 이제 수목금에 나오고요. 수목금에 수목에 나오고. 나오고요. 예, 금요일 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보다는 소비 데이터나 소비 심리 데이터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공급망 이슈 해결되고 수요가 계속 확 줄어들면 침체로 확실하게 갈 테니까. 네. 그래서 수요 부분에 그러니까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게 금요일에 발표가 돼요.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소매 판매,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다 금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금융주까지 발표되니까 이번 주도 또 금요일날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이제 확실히 CPI보다는 그런 쪽으로 벌써 바뀌고 있네요. 확실하게. 네, 생각이 조금씩 빠르게 움직인다. 네. 보시면 경기 되겠습니다.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쪽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말씀을 조금씩만 드렸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아래쪽 베팅 풋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4,000 행사 가격, 지금 현재 지수가 4,000 S&P 같은 경우 4,130인데 거기서 행사 가격 4,000짜리 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지금 뒤에 보시면은 4,000짜리 혼자서 미결제 확정이 완전히 혼자 그러니까 만 계약 이상, 15,000 계약 가깝게 정확히는 14,265계약이 급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다운사이드 쪽 풋옵션을 엄청 많이 산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만기. 그게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들
있었고 소비지민이 다 있으니까 주간 옵션이에요, 저거. 네. 저거 주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한 해지를 누가 세게 들어왔네요. 세게 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보통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로데이티 같은 걸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앞에 건 매도하고 뒤에 건 매수해서 많이 손해는 안 나게 네. 막고 있는 거가 있어서 3,950짜리 같은 경우도 5,400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저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의 입장에서 매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거 4천 쪽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천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무조건 돈을 벌게. 예, 그렇게 번 걸로 세팅을 해놨고 그 위에다가 대고서 한 만 계약 정도를 누군가가 해지를 한 거죠. 저게 만계약이면 한 거의 액면으로 2조, 2 빌리언 정도 돼요. 와. 예, 2 빌리언 되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한 그쪽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오늘 오르고 월요일, 네. 화요일, 수요일까지 다 올랐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4천 근처로 가지 네, 않았다.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예, 그러면 그냥 저거 다 벌어지고 끝나고 제로디티 하신 분들은 돈을 벌고 끝났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문제는 금요일 근처에 갔는데 4천 근처로 갔다.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마켓 메이커가 매도 포지션에 있는 거고 저 상황은. 네. 예, 그럼 시장 조성을 하는 마켓 메이커는 델타 엣지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빠지면 빠질 때다 더 팔아야 되고 올라가면 도로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4천에 안 가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거고 만약에 목요일 날 갔더니 뭐 4천 근처에 있다. 아, 그러면 금요일 날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겠다. 그럼 4천에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이 오히려 4천보다 더 밑에다가 대놔도 충분히 사질 수 있다. 빠지는 쪽이라면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근데 물론 뭐 한 4,250 뭐 이 정도 레벨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거 그냥 0되는 소멸되는 옵션으로 만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랑 좀 달랐다. 최근이랑.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한 12,700 정도의 이제 나스닥 100이죠. 오픈 인트레스트가 늘어났다. 미결 작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 이분들이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 쪽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을 때 잡은 포지션이라서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들이 나온 거가 월요일 날 이제 오늘 반영되면서 저 부분들이 이제 다 뒤집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컨센서스가 약간 침체 쪽으로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이제 구조들은 만기별로 이제 그 변동성들이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 있는 모양의 변동성 커브들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침체라고 난리들을 치고 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냥 이제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이제 안정화돼서 그냥 노멀한 시장 지금처럼 이제 막 이벤트가 생기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치는 시장에서 조금 더 조용하고 그냥 이제 펀더멘탈 지수들 나오면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루 움직이는 밴드폭도 좀 작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좀 바뀌지 않나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다 주식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체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갈 거냐 내려가는 추세로 갈 거냐 두 가지 중에서 보고서 이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더 가는 거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많이 올라간 것 같으면 좀 팔고 좀 빠진 것 같으면 도로 사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좀 전에 이런 말씀해 것 같아요. 주신 거는 이제까지 좀 정신없는 시장이었는데 조금 안정되는 거를 이제 네, 그러니까 보여준다. 변동성 자체가 네. 좀 줄어들어야 사람들이 장기 투자도 하잖아요. 막 하루에 네. 막 4% 5%씩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 장기 투자하기 무섭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런 보통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게 좀 안정되면 보통은 좀 보통은 올라가죠. 보통 올라가는 네, 거죠. 보통은 올라가죠. 근데 최악의 경우가 이제 변동성도 빠지고 시장도 빠지는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들은 보통 한 진짜 10년, 20년에 한두 번 정도씩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이제 파생 상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시장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올라갔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긴 양봉으로 확 커버를 했던 건데 저거? 네, 네. 저 그림인데 이건 이번 주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 거에서 네. 점 두 개 위에서 조정되면은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되면 한 이 정도 레벨들 네. 피보나치 레벨들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서 약간 매수세가 진짜로 있었고요. 네, 네.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어떻게 그려질까를 우리가 알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네. 이 부분은 보통 안 보여드렸었는데 네. 보시면은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움직일까 레인지를 그냥 색깔을 칠해놓고 네.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선물이고 이거는 이제 지수예요. 그래서 예. 지수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이제
오른쪽이 항상 중요하니까 색깔 네. 칠해놓고 그냥 선으로 그려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시면 되게 좀 어려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좀 모아서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은 어떻게 매매해야지 내려가면 사야지 또는 올라가면 팔아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음영을 약간 위로 올려놨네요. 오른다고 네.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약간은 딱 걸렸네 저. 네, 딱 위로 걸렸습니다. 올려놔가지고. 심리를 저 파악해 볼 그래프를 시간. 네. 이렇게 노란색보다 이렇게 올려. 네, 밴드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예, 색깔을 거기다 칠해놨잖아요. 네, 그런 거죠. 왜냐면 똑같이 칠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좀 심리 읽기 쉬웠던 것 같아요. 네, 힌트를 딱 많이 걸렸습니다. 주셨던 네. 네.